10년 정도 후속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맞춤형 세포 치료가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또 하나의 보편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세계 최초로 환자의 피부세포를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만든 뒤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한 우리나라 과학자 김광수 교수가 한 말이었습니다. 김광수 교수는 세계적인 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2020년 5월 14일 그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고, 전 세계는 K의학이 심상치 않다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교수는 신경생물학과 줄기세포의 대표적인 권위자로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나와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를 밟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김광수 교수가 치료에 성공한 파킨슨병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뇌질환으로 손꼽히며 국내에만 11만 명, 세계적으로 1천만 명의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질병입니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죽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근육이 떨리거나 움직임이 느려지고 신체가 마비되는 등의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김광수 교수는 환자의 세포로부터 신의 세포라고 불리는 줄기세포를 만들어낸 뒤 이 줄기세포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혁신적인 연구 성과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BBC, CNN,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언론사들은 이 결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의 세포를 만들어낸 공로로 20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에서도 증명되었던 한국의 막강한 원료 기술을 보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늘 감동과 경이로움을 준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모두 한국을 통해서 치료가 되고 있고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파킨슨병까지 해결하며 전 세계인들은 한국은 그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며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이번 연구 결과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평가받은 것은 김광수 교수라는 석학을 키워낸 K대학교 교육과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 진학률이 40%밖에 되지 않지만 한국은 청년의 70%가 대학을 진학하며 10년째 OECD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높은 교육열과 대학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이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집중을 홀로 감당하게 된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 결과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성과지만 전 세계가 놀라며 심상치 않다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였을까?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BBC를 보죠. 김광수 교수님을 검색하면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뉴잉글랜드 저널에 발표된 파킨슨병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이번에 CNN으로 가봅시다. 김광수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킨슨병으로 검색해보니까 몇 개가 뜨긴 하는데 이번 연구 결과랑은 상관이 없네요. 2012년에서 2013년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과 2020년에 발표된 코로나 최신 뉴스가 끝입니다. 뉴욕타임즈로 가봅시다. 김광수를 검색하니 전혀 상관없는 뉴스들이 뜹니다. 파킨슨을 검색하니까 총 4건이 떴는데 이 또한 연구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혹자는 말하겠죠. 야, 과학이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언론사들도 아닌데 당연히 없지. 좋습니다. 그럼 최고의 과학 저널인 사이언스로 가봅시다. 사이언스에는 자신들의 저널에서 발표되는 논문뿐 아니라 주목할 만한 연구들은 모두 뉴스 형태로 다뤄줍니다. 김광수 검색해보면 없습니다. 파킨슨병을 검색하니까 2개의 뉴스가 뜨긴 한데 연구 결과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걸 보니까 의학계에서 화제인 거지 전 세계가 놀랐다는 표현은 제가 조금 명백하게 과장 광고를 한 것 같네요. 두 번째,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말하는 척 했는데 사실 저는 미국 커뮤니티인 레딧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넣었습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이 전문가의 의견은 아닙니다. 참고로 레딧에서도 이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단 한 명의 네티즌 의견을 가져와서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또 세계가 찬양하는 양 말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세 번째, iPS 세포를 개발한 야마나카 신야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마나카 신야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별도의 코멘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야마나카 신야 박사와 이번 연구를 엮은 것은 우리나라 언론들 뿐입니다. 야마나카 신야 박사가 놀랐다는 건 제 뇌피셜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감동했다는 증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네 번째, 한국이 이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표현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해외 외신들이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죠.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올린 글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 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연구 자체에 대한 내용뿐이지 그 어디에도 국적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일저자인 제프레이 박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김광수 교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외신들이 관심 있는 것은 연구 성과일 뿐 국적은 불필요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1876년에 말했죠. 과학엔 국경이 없다. 왜냐면 지식은 국경이 아닌 인간에게 속하고 세계를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저는 한국과 관련된 어떤 결과를 가져와서 이상한 인과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김광수 교수님은 한국인이고 교수님이 한국에서 자라온 이러이러한 것 덕분에 혹은 한국의 무슨 정책 덕분에 이런 성과를 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광수 교수님이 이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는다면 그 상은 미국의 쾌거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쾌거입니까? 저는 영상 내내 마치 김광수 교수님이 대한민국 연구진인 양 말했지만 따지고 보면 교수님은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 연구진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 대학을 나오셨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연구 환경이 이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미국 하버드대 연구 환경이 이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K교육 덕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70%가 대학을 갈 정도로 높은 학구열과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미국은 40%만 대학을 가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온 것이라고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끼워 맞춘 거예요. 자, 뭘 느끼셨습니까? 같은 말인 것 같았는데 뭔가 이상하죠. 앞에서 말했듯 최근 김광수 교수님은 엄청난 성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최초로 주기세포를 통해 파킨슨병을 치료한 사실은 진짜로 대단합니다.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과죠. 아마도 저는 평생 이런 성과를 못 낼 것 같아요. 제가 감히 김광수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패러디로 이용한 점이 불편한 분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최근 한국인이 언론을 통해 접한 가장 주목할 만한 과학 성과이기에 제가 이번에 김광수 교수님의 연구를 쓴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건 제가 이 영상의 데이터를 찾던 때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였어요. BBC 메인에 공교롭게도 한국 관련 뉴스가 3개 있었는데요. 2개가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거고 1개는 김여정이 누구인지에 대한 뉴스였어요. K방역? 그런 용어를 쓰는 외신이 있습니까? 구글링 해보세요. K-프리벤션 있는지 없는지. 있어도 얼마나 될까요? 자화자찬은 제발 그만합시다. 진짜로 잘하면 자화자찬 안 해도 남들이 칭찬해 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 엄청 보기 싫죠? 저도 사실 잘난 거 없는데 잘난 척해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제가 잘났으면 아무 말도 안 해도 다 알거든요? 꼭 저처럼 어중간한 애들이 잘난 척하면서 인정받으려고 날뛰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구 성과를 접했을 때 앱스트랙트를 보며 무슨 연구인지부터 확인하지 연구진의 국적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에 딱 한 번 이런 사회적인 주제를 다룹니다. 자주 다루지 않아요. 저 역시 이런 주제를 다루면 결국에는 제 안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저는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현이라던가 말투를 아주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영상은 정치 영상도 아니고요. 그냥 SOD의 일기장입니다. 또 맨날 제가 화내면서 말한다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이제 웃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뭐 이런 영상들이 기분 나쁘신 분들도 있겠죠? 왜냐면 대한민국을 마치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하지만 저는 누군가는 이런 걸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이 있으면 저런 주장도 있고 다양한 주장이 나와야 건전한 의견 교류와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면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벤자민 플랭클린이 말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